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트럼프 2기 시대가 들어오면서 약간 이전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나라가 사실은 일본이에요. 뭐 중국이니 러시아니 뭐 북한 이런 거는 뭐 고정값이지만 일본은 이게 사실 삼각동맹이라고 이제 해서 미국하고 이제 보조를 맞춰가지고 북중러를 이제 견제한다 이런 개념.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사이에 이제 껴 있는데 지난 정권, 지난 트럼프 정권 때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몰아쳤던 게 이제 트럼프인데 그때 이제 가장 보조를 맞춰줬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뭐 일본은 뭐 중국하고 전쟁까지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뭐 몇십만을 뭐 그냥 살육을 하고 서로 그냥 정말 그 멸절을 앞에 두기까지 한 중국 사람들 뭐 거의 다 죽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뭐 용서할 수가 없죠. 일본도 또한 뭐 중국하고 이제 그런 뭐 구군을 건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또한 적대국으로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당시만 해도 이제 아베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죽었죠. 그 아베가 트럼프하고 상당히 가까웠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베가 트럼프를 이제 거의 극진히 모시는 식으로 자기가 그냥 뭐 신하인 것처럼 일본이 미국의 그냥 뭐 꼬봉인 것을 그 지도자가 당연시 여기는 정도로 막 골프 치면서 넘어지고 뭐 어디 음식 같은 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비싼 데 가서 이제 음식 사주고 막 그러면서 거의 막 일주일 동안 막 있었던 것 같아, 일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느 나라 가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거든요. 일본, 한국도 길어야 1박 2일이야. 어떨 땐 그냥 갈 때도 있어. 근데 일본은 뭐 거의 뭐 진짜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 아베하고 있을 때. 뭐 그냥 골프도 치고 음식도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극진하게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다 쇼죠. 국민들이라든지 세계가 봤을 때 우리 트럼프랑 되게 친하다. 그리고 중국 애들이 봤을 때 야, 저 애들 뭐 미일 동맹이 장난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라는 것 당연한 거고 정치는. 근데 이번에 그 이시바 수상이죠. 이시바가 이제 물론 자민당 소속인데 뭔가 좀 반박자 느린 느낌이에요. 예. 일단은 그분 자체가 이번에 총선에서도 졌어. 과반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지지 기반이 좀 미약한 것 같아. 물론 기시다 쪽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시다 쪽은 아닌데 기시다 전 총리도 이제 그 지지율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시바도 이번 총선에서 결국 자민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교 정책으로 뭘 내세우고 있냐면 아시아판 나토, 그러니까 아시아판, 그러니까 한국을 정상적인 어떤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시바가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뭐 고맙다기보다는 그냥 좀 나은 거죠. 이전 일본 수상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은 좀 빼고 미국하고 일본만 갑시다. 한국도 뭐 민주당 정권이 되면 또 뭐 정보 준 거 다 북한에 떠넘기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정보를 우리 둘만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냥 뭐 시키는 애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결정한 사항을 그 아래 것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통보하는 정도의 수준의 국가로 좀 갑시다라는 게 이전 뭐 아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럼프 시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때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서걱거렸지. 이제 문재인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중에서 외교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철통같이 외교를 딱 이렇게 강하게 한미동맹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뭔가 미국이 하자 그러면 서걱거리고 일본 애들하고 막 싸우고 그런 상태니까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것이 뭐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중국을 지금 막 제어를 해서 한미일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이 뭔가 약간 미국 편으로 좀 들어오거나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계속 북한 편 들고 계속 중국 편 드는 느낌으로 가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게 뭐 같이 제하고 같이 파트너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편은 정해놓고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북한 편, 아예 중국 편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전에 어떤 그 삼각동맹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 할 소리를 못하고 또 일본에게도 어떻게 이익을 취하지 못한 거지. 물론 뭐 자기 자존심에 걸린 얘기들을 할 말 다 했죠. 근데 그게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주 외교 안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냐. 소위 얘기해서 내가 다 잘났고 내가 어느 나라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뻣뻣하게 목이 뻣뻣하게 미국한테도 뻣뻣하게 하고 일본한테도 뻣뻣하게 하고 중국, 러시아 다 뻣뻣하게 하면 우리한테 남는 게 만약에 정말 다 이렇게 이익이 들어오고 하면 너무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별로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 혜택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면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 돼. 지금 시진핑이가 그렇잖아. 등소평이가 도광량이 하라고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서기 전까지는 괜히 저기 잘난 척하지 말고 고개 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시진핑이 뭐 중화민국이 최고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한테 완전히 지금 다구리 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도 안 돌아가고 중국 청년들은 지금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부동산 폭락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것도 뭐 내가 아무리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고 뭐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애국심이 국민의 경제적인 삶 그리고 국익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게 결과가 나야 그게 애국심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만 애국심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라 그러면 그거는 역적이에요. 역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딴에는 우리는 자주 외교고 등거리 외교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외톨이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인정 못 받고 북한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미국한테는 뭐가 덜 떨어진 놈처럼 취급받고 일본 애들한테는 패싱 당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니 뭐 4개국 4개국 중에서 뭔가 한한한한테는 이게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중국한테도 대접 못 받고 러시아한테도 대접 못 받고 왜? 한국 스스로는 아무도 안 봐주는 거야. 한국 스스로. 한국 한 명은 미국한테 붙어있는 한국이니까 중국 애들이 신경도 쓰고 러시아도 신경도 쓰고 북한도 신경 쓰는 거지. 아무도 같이 안 있는 한국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그냥 패싱이야 패싱. 너 뭐 미국하고 안 붙어있다면서 그냥 알았어. 뭐 좋은 말은 좋은 밖에 해줘. 그래 뭐 잘해지 보자. 근데 어떤 결정 단계에 있어서 한국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국하고 철통이 돼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잘해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만약에 한국이 미국하고도 별로고 떨떠름하고 중국한테는 대접 못 받고 러시아도 그냥 그렇다 치고 되면 다시 구한말처럼 되는 거야. 자기 혼자 잘난 거지. 나 혼자 대한제국이야. 지금 문재인 정부 했던 짓이 바로 그 짓이에요. 나 혼자 대한민국이야. 나 혼자 대한제국이라고. 혼자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뭐 아무리 그러면 뭐해. 누구도 그 국가를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암군이라고 그러잖아. 암군. 멍청한 군주. 그 멍청한 군주가 바로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예, 자주국방 참 그게 자주국방은 모르겠는데 자주 외교는 정말 그거는 말이 쉽지. 그건 정말 자주 외교라는 것은 외교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외교라는 게 뭐예요? 여기선 여기서 붙고 어떨 땐 여기서 붙고 유럽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해서 서로 동맹 외교하고 막 그랬어. 어떨 땐 프랑스랑 붙고 영국이 어떨 땐 또 프랑스랑 싸우고 러시아랑 붙었다가 러시아랑 싸우고 이런 어떻게 한 번도 자주 외교를 할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야.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늘 나는 왕이고 내가 뭐 4개국 중에서 나는 혼자 독립국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5년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짓을 지금 일본 이시바가 지금 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뭐 트럼프 당선자하고 이제 통화도 우리보다 좀 느리게 전화를 했고 또
뭐 시간도 뭐 5분? 우리는 한 12분 정도 했다는데 뭐 그것도 물론 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만 그거 되게 중요해. 모든 게 외교적 수사입니다. 그게 몇 분 통화했느냐 뭐냐 그게 그 잡담을 한 거 이게 뭘 했든 간에 미국도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뭔가 약간 좀 미국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자꾸 해주고 이렇게 하면 12분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뭐 별별 일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5분을 했든 1분을 했든 자기들은 아쉬울 게 없는 나라야. 어차피 자기들은 기축통화국가고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차피 또 미일 동맹, 뭐 한미 동맹이 이게 돼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게임인데 일본 애들이 지금 약간 성업 걸린 느낌이지. 예.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장사도 그래. 어차피 똑같이 우리 집 음식 맛있어. 우리 중국집 짜장면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뻣뻣하게 얘기하는 주인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뭐 제대로 맛을 낸지는 모르겠네요. 막 하면서 딱 이렇게 먹어보는 거하고 얘기가 틀린 거야. 응? 이번에 우리 백종원 씨가 그 통영에서 비 오는데 천막 없이 뭐 했다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는데, 그거 정말 영상 찍어서 뭐 통영시장까지 나오고 본인 당연한 거고, 그 밑에 뭐 행사 진행 요원까지 나와서 다 90도로 인사하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막 죄송하다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쌍욕을 해? 응? 인간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나 그 사장이 되게 90도로 인사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일본의 총리다. 대일본 제국의 총리니까 막 거들먹대고 이러면 그 거들먹된 만큼 국민한테는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는 계속 겸손하고 90도로 인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최대한 많은 일본의 국익을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은 이시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국민들한테도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약간 뻣뻣하긴 하더라고. 좀 약간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창한 거 좋아하고, 뭐, 본인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더라고요. 뭐, 본인 뭐, 게임 같은 거 뭐 이상한, 오타쿠적인 취미가 좀 많고, 본인이 뭐, 상한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리더라는 사람들은 오타쿠적인 기질이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 오타쿠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문재인한테는 뭐 소위 얘기해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필로소피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자주외교 뭐 이런 거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한테도 다 동등하다, 이런 본인만의 신념을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거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본인이 오타쿠적인 거 뭐 그런 거 뭐 전쟁사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다면서 이시바가 그러고 아무튼 뭐 한 가지를 파면 그냥 그걸 완전히 그냥 섭렵해버리는 뭐 그런 이미지라 그래요. 뭐 그런 사람이라 그래.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취미를 가지는 건 좋은데, 본인의 취미를 가지는 데 있어서 그 취미가 나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취미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리더로서. 그러니까 그 취미가 나의 어떤 뭐랄까 그냥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또는 뭐 일반 대중들하고 봤을 때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으면, 뭐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하고 그 사람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가면 함몰될수록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어떤 소양은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그 주장하는 것이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한 게 중요한 거야. 어쨌든 우리 가게가 잘 되려면 내가 뭐 이 가게의 사장이라도 정말 손님한테 90도로 인사하고, 밑에 종업원들이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사장인데 그래도 90도 인사하면 이상하잖아. 이게 아니야. 내가 90도 인사해야 걔네들이 120도로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사장이 이렇게 90도로 인사해 놓으면 직원들이 좀 약간 좀 싸가지고 잘못해도 넘어가. 근데 사장부터 겸손하지 않은데 직원들이 뭔 실수하잖아요. 바로 그냥 경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겸손하고 아버지가 성실히 근면하면 자식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아버지부터가 벌써부터 겸손하지 않고 대바라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자식들이 피곤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좀 뻣뻣하면 안 돼요. 윤 대통령도 그게 문제야.
뻣뻣하지 말고 더 90도로. 근데 요번에 뭐 미국 대통령하고 잘했어. 빨리 했어. 잘했어. 더 90도로 인사하고 더 아부 떠는 것처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실리를 챙기는 거야. 실리도 챙기면서 또 우리 뭐 건드리면 한 방 딱 쏘고, 실리를 그렇게 90도로 인사하다가 뭐라고 딱 할 때가 더 무서운 거지. 뭐 거드먹대다가 뭐 한두 소리 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가야지 이 사람이 기분 나빴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러다가 이상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시바 총리가 보니까 뭐 트럼프 지금 2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우리보다 좀 속도도 좀 느리고 뭐 통화도 좀 더 많이 안 했다 그러고 또 지금 국내 총선에서 좀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잡해 본인도. 근데 복잡한 이유가 그 사람이 이제 총리 됐을 때 보니까 약간 너무 오타쿠적인 기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왠지 트럼프하고도 좀 그렇게 서걱거리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닌걸? 웬걸?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타쿠적인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냥 김치찌개 술 한잔 먹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바이든하고도 그렇게 잘했고 트럼프하고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은 약간 좀 이전에 아베보다는 조금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서걱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는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도 일본인데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주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해요. 왜? 트럼프는 중국도 문제지만 북핵도 해결해야 되고 러시아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북중로에 가장 이제 프론티어에 있는 게 한국이고, 그리고 이 북한에게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은 남한한테도 어떻게 해줄 것이고 남한은 또 어떤 스탠스를 그러니까 남한과 뭔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야 지금 트럼프는.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뭐 유엔하면서도 실리를 챙기고 상당히 확실하게 챙기고 줄 건 확실하게 주는 그런 스피디한 뭔가의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포커스를 좀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 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우리가 뭐 좀 미국하고 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제 뭐 관심사를 자꾸 일본이 끌고 가는 느낌이 되면 우리가 좀 피곤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얘기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형님 저하고도 얘기 좀 먼저 하시죠. 이러면 우리가 그래 그럼 잠깐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일본이 다행히 지금 약간 서걱거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뭐야 이거 알았어 나 그럼 한국하고 먼저 얘기할게 넌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어쨌든 간에 힘있고 돈 있는 놈하고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좀 트럼프 2기 때 여러 가지 뭐 현안들, 지금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도 트럼프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한국 조선이 지금 기회를 얻는 것처럼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호들갑 떠는 거야. 막 그 언론에서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분명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보훈을 할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2차 전지는 뭐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 생활 가정에 들어갈 막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의 저는 가능성 이제 캐즘은 끝났고 전기차 캐즘도 끝났고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큰 희망이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왜? 반도체는 중국이 작살나고 중국 반도체 작살나고 TSMC도 잘못하면 약간 위기. 지금 벌써 TSMC가 중국에다가 납품하는 거 다 금지시켰잖아요. 그것 다 매출이야. 지금 TSMC가 매출 올리는 것 중에서 중국이 상당해. 그거 지금 다 내려가면 삼성이 그만큼 마켓쉐어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악몽은 삼성에겐 길몽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일본을 좀 제치고 반도체 문제 그리고 2차 전지 문제 그리고 조선 뭐 이런 거 K방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북한이 뭐 개방됐을 때 어떻게 우리한테 또 베네핏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트럼프 때 해야 될 거 바로 핵무장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핵무장이 비슷한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서 확실하게 이번 상황에서는 이번에는 좀 우리의 실리를 확실하게 좀 가져오는 그런 어떤 외교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뭔가 쩔뚝거리고 있다. 그 느낌이 돼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